토론에서는 경제 마이너스, 성장, 규제 혁신,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등 굵직한 이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죠. 네. 어제 다들 보셨을 텐데요. 염태영 의원님 이제 수원시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3선 하시고 예. 계속 토론회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뭐 선거 때마다 하죠. 쉴 새 없이 국회의원 하셨을 때도 당연히 예. 하셨을 거고 이번 토론회 뭐 어떻게 점수를 매겨볼까요? 어떻든가 아니면 전체 총평 같은 걸 해주셔도 되고 느낌이 네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준비된 후보와 네. 급조된 후보 이렇게 딱 네. 나눠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세 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 경영에 대해서 생각할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준비하셨고요. 네. 또 당대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겪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또 그 이상으로 또 실적으로 검증된 것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저쪽 후보, 국힘 후보는 누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마지막까지도 한독수를 끌어들이고 그러는 과정 중에 마지막에 쿠데타 하고 다시 예. 제압하고 이런 과정이었으니까 되는 게 중요했지 뭘 내용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조된 후보로서의 그 차이가 네. 확연히 드러난 그런 토론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네. 저는 토론을 보고 나서 왜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 비호감도 1위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뭔가 저 사람은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좀 위험하다. 어쨌든 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네. 것들이 항상 그 토론 끝에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불편하죠. 본인의 논리나 정책으로 반박을 해야지. 네. 그게 전혀 없이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갑자기 다른 거짓말로 매도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지어버리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저는 좀 약간 인격이 좀 말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약간 뭐 죄송한 표현인데 좀 깐죽거리는 그런 말도 좀 있고 네. 나이가 그 중에서 제일 어리다고 해서 그렇겠지만은 그렇다고 나이 어리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나이 어린 분들도 더 성숙한 분들도 많고 할 수 네.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예의가 없다. 예의가 좀 없어 보이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한 언론에서 네. 그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어제 토론 네 사람 중에 대한 비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네. 이준석만 80%가 넘고요. 그니까요. 그 외 세 사람 10% 이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월등히 비호감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 네. 그런 토론회가 됐어요. 지금 커뮤니티 무슨 짱을 뽑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뽑는 자리인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 정도가 네. 퍼센티지로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실질적인 승부는 이재명 대 김문수 구도인데 이재명 대 김문수 구도로만 딱 좁혀서 저는 그냥 봤어요. 네. 특별히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겠다. 그런데 그게 너무 차이가 나는 느낌이었어요. 그 두 후보 간에 그 두 후보 간의 차이가 너무 극명히 네. 나서 도저히 김문수를 찍을 수는 없겠다 중도가 저 토론을 보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국힘이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 정당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것조차가 정말 말이 안 되죠. 우리로서는 그냥 용납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내란을 같이 꾸몄고 동조자의 입장이나 마찬가지고 이제까지도 윤석열을 두둔하던 네. 그런 대선 후보라는 거 거기다가 예전부터 그 보궐선거를 촉발하거나 이랬던 원인 제공자들은 그 당에선 출마를 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기본이. 근데 네. 어쨌든 나왔으면 좀 제대로 끊고 나와야죠. 끊고 그렇죠. 나온 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예. 그리고 국세를 결국 벼랑간 생긴 선거로 5천억을 또 혈세를 낭비하게 그래야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염치가 있다면 네.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제 개화천선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좀 출마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 뭐 이렇게 갖고도 그렇죠. 국민들이 쉽게 이 분이 할까 말까인데. 풀리기가 쉽지 않은 이 처지인데 뻔뻔하게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동일한 자격으로 한다. 사실은 우리가 그 정도로 인내를 가질 정도로 네. 지금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 형편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자기들이 황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에도 미래가 있는 것인데 너무 단견에 그치는 건 아닌가 이런 뭐 상대당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자,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중국에도 씨에씨에, 대만에도 씨에씨하면 된다 과거 발언에 대해서 이제 합동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친중적인 입장 아니냐 이 두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김문수와 이준석 두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논리 없이 네, 친중. 단 네. 이재명 네. 이것의 프레임만 이제 갖고 공격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실리 외교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국익이 제일 중요하죠. 예, 국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긴다. 또 상황이 전개됐을 때 국익을 판단 기준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 우리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에요. 외교에서 이건 기본적인 정석이고 ABC입니다. 네. 우리 같은 강대국에 낀 우리로서는 국가 이익에 유연하게 대응해야죠. 그리고 그렇더라도 미국과 워낙 여러 가지로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를 부정하지 않잖아요.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지 이념 대결로 또 몰고 가서 국익에 큰 손상을 보려고 하는 선거라는 공간 속에서 국익은 우선 지키고 그리고 나서 해야지 이거 이념으로 몰고 가서 일단 선거에서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보는 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색깔론에서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이제 반 이재명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동시에 공격하고 있잖아요. 1위 후보고 가장 유력한 후보가. 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재밌다는 표현이 맞나요? 옛날에는 빨갱이 하면서 북한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누가 들어도 북한 얘기하면 이제 말이 안 안 되는 거 먹히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간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하면서 친중 이렇게 가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흐르면 저 빨갱이의 프레임이 없어지겠다. 왜냐면 북한과 그게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라지겠지 했는데 이제 네, 중국으로 중국이 올라서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있는 게 너무 일단 웃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쉐쉐해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저는 정확히 김문수가 후보가 그랬는지 이준석 후보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도 그러면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 네.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 지금 그 관계하고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전혀 남한과 미국은 지금 가장 한미 가까운 동맹이죠. 군사 네. 동맹 관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중국과 대만을 볼 때는 그냥 다른 제3국으로. 제3국의 나라들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에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1위 후보잖아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후보 아닙니까? 근데 그 후보가 토론회에서 섣불리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외교적인 문제가 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는 약간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게 오히려 옳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형 어떻게 외교 관계가 변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할게. 뭐 친중 나 아니거든. 예를 들어 뭐 어떻거든 뭐 미국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당연하죠. 대통령이 전에 해외 순방 중에 아무 쓸데없이 중국을 괜히 건들고 해서 국익이 얼마나 큰 손상을 네. 빚었습니까? 네. 그 정신없는 짓이죠. 네. 국가 수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기 때문에 어제처럼 이재명 후보가 신중하고 보다 실용적인 시각에서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더 그렇죠. 깊게 한 그런 거다. 당연히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외교적으로는 일부러도 모호한 어떤 프레임을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봤고. 자, 그리고 두 네. 번째 질문 해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또 다른 발언도 문제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의 정년 연장